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업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에 1,400억 원의 과밀 부담금을 통보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낼 과밀 부담금은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당시 부과됐던 800억 원보다 600억 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과연 과밀 부담금이 무엇이기에 또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 걸까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현대차가 삼성동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 GBC라고 부르는 예. 네, 센터를 짓는데 서울시가 과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통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밀 부담금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들, 그래서 업무 시설이라든가 네. 판매 시설 같은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계산 방식에 따라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구 집중을 막고 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겨났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의 논란부터 네네.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밀 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과밀 억제에 좀 사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예. 부담을 느껴서 네네. 들어가지 않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시 재정이랑 좀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 과밀 부담금이 무서워서 서울시에 오피스를 못 짓는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과밀 부담금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방을 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쓰이는데 네. 나머지 절반 정도를 이제 서울시에서 사용하거든요. 예. 근데 뭐 서울시가 1년에 뭐 그 과밀 부담금 걷어봐야 한 1,300억 조금 더 되는 돈인데 그 중에 그 돈 을 가지고 쓰는 게 있어 가지고 통합적 재정이라든가 뭐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뭐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1년에 같습니다. 한 1,300억 정도. 1,340억 정도가 그 최근에 정도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짓게 되는 그 GBC 센터에 부과될 예정인 과밀 부담금이 1,400억 원. 이게 예. 역대 최대 규모인데 롯데월드타워보다도 600억 원이나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건물 연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는 81만 평방미터였고 이 경우에는 9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니까 네. 좀 과밀 부담금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롯데월드타워를 할 때는 한 10년 전이어서 예. 표준 건축비가 굉장히 쌌습니다. 아. 근데 그 과정에 10년 동안에 표준 건축비가 한 20% 이상 인상되고 하니까 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이죠. 네. 이게 실제 이제 표준 건축비에 뭐 빼는 면적이 있습니다. 뭐 예. 기초 공제 면적이라든가 네. 주차장 면적 그런 빼는 복잡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축 연면적의 표준 공사비를 곱하고 거기에 이제 한 10%를 과밀 부담금으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라고 보십니까? 이 1,400억 원이요. 뭐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부담금 자체가 예. 워낙 거대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타난 것들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은 이런 고용 창출형 빌딩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뭐 70년대 만든 그 법 가지고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과밀 부담금 1,400억 원 말고도 뭐 공공기여금 뭐 이런 예, 1조 7,500억 원을 또 내야 된다던데 이게 이것도 뭔가요? 뭐예요? 예.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예. 당초에 뭐 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 바뀌거나 이런 것들인데 현대자동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거지역 그 3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네. 좀 높은 주거지역이었죠. 근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니까 네.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뭐 컨벤션이라든가 네. 관광 숙박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은 토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 가격의 일정 부분은 공공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는 이제 그런 좀 특이한 제도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져가는 방식이 네. 뭐 건물의 일부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토지의 일부 아니면 현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죠. 그리고 예. 공공기여금을 이제 뭐 아주 정밀한 계산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뭐 서울시하고 사전 협상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사전 협상 단계에서 뭐 줄다리기 같은 것들이 좀 심해지면은 네. 인허가 과정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그 이제 GBC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실제로 예. 또 생산 유발 효과가 한 27년 동안 265조 이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예. 265조는 우리나라 GDP의 한 15% 정도가 됩니다. 크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것이고 네. 사실 이 외에도 이제 계속 달라붙는 것 기능들이 현대자동차 그룹들이 오고 네. 그다음에 관광 숙박객이 늘고 그 바로 주변에는 뭔가 하면 탄천 정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건너편에 뭐 잠실 종합운동장 재정비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 지역 일대가 새로운 업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린 계속 좀 막는 게 너무 강하지 않느냐. 아. 뭐 아직도 고용이 뭐 충분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고용을 한시라도 좀 빨리 늘리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까지 해주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 뭐 경기 여건에 따라서 좀 나빠졌다. 네. 그러면 이제 비수익 시설을 수익 시설로 전환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기 여건에 따라서 이 사업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부동산 시장은 뭐 지금 선반영된 측면이 많습니다. 예. 네네. 뭐 영동대로의 뭐 복합 개발이라든가 뭐 잠실의 뭐 국제 컨벤션 네. 센터 만드는 거라든가 그래서 뭐 선반영된 측면들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가격에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가격 얘기하셨는데 GBC 개발이 사실 계속 정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땅값이 좀 올랐을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네네. 2015년에 인수 당시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5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5,700만 원 정도까지 뛰었더라고요. 4년 그래서 만에. 사실 예. 왜 현대차가 10조 원을 넘는 예, 그렇죠. 돈을 땅값에만 투자를 할 예, 때 예. 이게 너무 큰 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가 노른자 땅이야? 막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뭐 노른자 땅이 맞았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한전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전에서는 이제 그 가격 자체를 한 공시지가가 1조 5천억 정도였거든요. 예. 1조 5천억이요. 공시지가 1조 5천억을 현대그룹이 10조 10조에 산 5,500억. 겁니다. 네. 그걸 아. 평당으로 환산하면 뭐 5억이 넘는 금액이죠. 예. 그래서 뭐 사업을 처음 바라볼 때는 과연 저기에 사업이 뭐 수지가 남겠느냐. 네. 그리고 당초에는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전망이 밝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다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공사비가 한 3조 7천억이거든요. 네네. 공사비만. 공사비만 맞아요. 3조 예. 7천억. 땅값은 땅값이고. 네. 정말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뭐 부담금을 뭐 이쪽 부담금 그리고 이 지금은 말씀 안 하셨는데 교통개선 부담금이라고 850억이 있습니다. 또 있네요. 그걸 다 합치면 거의 2조 원이고요. 예. 앞으로 5조 7천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5조 7천억을 몇 년 만에 이렇게 마련할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금액을 낮춰주거나 이런 것들은 힘들 것 같긴 하지만은 네. 뭐 납부 조건이라든가 예. 아니면 납부 방식이라든가 뭐 현금으로 다 납부하면 회사가 거의 뭐 유보금이 거의 거덜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현물로 좀 납부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다른 방식을 좀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지금 가뜩이나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 건설을 위해서 컨소시엄까지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예. 지금 공공 부담금만 2조 원이라고 하면은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최종 인허가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현대차 결정이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과밀 부담금이라고 되고 있는 부분을 현금 납부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뭐 서울시가 100% 현금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그쪽에 이제 남는 공간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땅의 일부를 떼서 공원으로 받아오든가 이런 식으로 받아온 것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다 100%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네. 뭐 현금도 상당히 받아야겠다. 네. 근데 그 액수가 어디만큼이냐를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5천억에서 1조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 정도 금액의 현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우려도 크고 사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5조 7천억 정도를 조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 조달 자체도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를 그렇죠. 구하는 게 예. 쉽겠느냐. 네.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지금 말씀을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곳이 GBC라는 곳이고 거기가 또 강남구 그렇죠. 삼성동에 위치를 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또 교수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강남 주택시장 분위기를 좀 여쭤보려고 예. 하는데요. 예. 강남 뭐 동남구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좀 조성이 됐었는데 예. 최근에는 좀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는 하락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진행되었고 특히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송파에 1만 있는, 가구 네. 정도가 다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세가를 보통 이제 실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바닥에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전체로 보더라도 재건축이나 이쪽에 급매물 때문에 뭐 지수상으로는 상당히 내려갔지만은 급매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급매물은 뭐 나오자마자 뭐 20대 1, 30대 1 그런 그 경쟁이 정도인가요? 붙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눈치를 보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슬슬 바닥에서 이제 좀 반등할 수도 있겠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근데 뭐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근데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전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거시경제가 앞으로 조금 좋아질 것 같다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뭐 거시경제가 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침체될 것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면은 네. 뭐 부동산 시장도 거기에 종속되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4월 달에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 예. 그 이후에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 자체가 뭐 큰 반응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에 증여가 뭐 한 서너 배씩 늘어나고 네. 거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내놓아서 뭐 그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려도 팔 수가 없습니다. 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가 68%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정유로 돌리거나 이런 쪽의 수요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그 업체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3, 40년 동안 계속 거기 한 자리에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잘못하면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